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직업을 해볼 거냐면,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말만 들었을 때는 뭔가 이제 의료 현장에서, 그쵸?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응급구조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의료 현장에서, 그쵸?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들, 뭐 예를 들면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의료인들이 있는데, 그러한 의료인들 중에서 다이나믹한 의료 현장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최상의 최적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다이나믹한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당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에 가서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런 직업이 있었구나. 이런 직업 내가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걸. 뭐 고등학교 때 이런 직업을 좀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약간의 후회 아닌 후회를 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하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보시면 응급구조사라는 거는 자, 이제 딱 보면은 응급구조라는 의미에서 나오죠. 자, 한국 직업사전을 봤더니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으로 직접 출동해요. 그렇죠? 직접 출동합니다. 현장으로 직접 출동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병원 이송 중에 환자를 또 간호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고, 상황,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119나 이런 데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제 옵니다. 쭉 와가지고 환자를 케어하고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그러면은 자 다시 실어서 병원까지 쭉 이송하는데 요 과정에 있는 재반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응급구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119를 부를 때는 어떨 때 불러요? 응급 상황일 때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되게 다이나믹한 의료 현장을 만끽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맞닥뜨릴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에서 이제 이게 다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어떨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자, 이제 가만히 있다가 구조센터, 그러니까 주로 119겠죠? 구조센터로부터 지령 접수라는 거는 어디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어디서 전화가 왔다. 무슨 상황 때문에 출동해라 하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출동을 하겠죠? 현장 출동을 해요. 직접 현장 출동해서 환자 상태를 파악합니다. 뭐 맥박부터 시작해서 다 파악하겠죠? 그 다음에 보호자로부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사고면은 지나가는 사람, 목격자로부터 얘기를 듣겠죠? 환자 상태 파악해서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하겠죠? 응급처치 해요.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피가 나면 지혈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랬으면 부목하고 뭐 소독도 하고요. 등등등 이런 것들에 응급처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병원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적절하게 치료 후에 집에서 쉬어도 될지 병원 이송 여부를 직접 판단해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으면 이송합니다. 그쵸? 병원 이송까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거기 이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부터 시작해서 이 의료진한테 환자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끝이 나고요.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의료진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병원 내에서 응급치료를 할 때 작게나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플러스 알파. 대형 병원에서는 주로 안 그렇지만은 주로 이제 중소병원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응급구조사가 타고 다니는 응급 앰뷸런스, 그쵸? 응급구조 차량에서 비품이나 물품 정리,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채우거나 그런 것들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환자 관련된 자료 정리. 그쵸? 이런 것들. 내가 이때까지 봤던 환자들 자료 정리도 하고, 플러스 통계도 내고, 이렇게 해서 뭐 공무원이라 치면 이것도 보고도 하고 하는 업무. 근데 요거는 이제 행정적인 업무. 그쵸? 주요 업무는 바로 1번부터 6번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응급구조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밑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응급구조사 외에 여기 3명을 갖다 놨어요.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의사. 의사 중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 중에서 응급실에 이제 창주해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라는 사람은 총체적으로, 그렇죠? 총체적으로 실제적인 의료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약물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계를 넣어가지고 응급처치도 하고 하는 사람들, 이게 전반적인 의미의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도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해서 의사를 돕는다는 말은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서 의료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간호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먼저 할게요. 응급구조사가 있는데 응급구조사는 간호사랑 비교되긴 하는데 간호사와의 차이는 뭐냐면 간호사는 항상 의사의 지시 하에서 의료처치를 해야 되고요. 의사가 할 일과 간호사가 할 일이 딱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일은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사도 그러긴 하는데요. 응급구조사도 의사의 지시가 핵심적으로는 필요한데 의사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가 의사야 해야 될 일 일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심폐소생술인데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 플러스해서 기도 확보를 하고 기도 삽관을 하는 역할을 응급구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응급 상황에 갔는데 환자가 숨을 못 쉬어요. 왜? 숨 쉬는 통로인 기도가 막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열고 그 다음에 기도 안에 뭐예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관을 넣습니다. 넣어서 산소가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행위는 이런 의료 행위는 의료법에서는 의사만 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못합니다.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이 의료 행위를 응급구조사도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왜? 응급 상황에 의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응급구조사가 가서 응급 상황일 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치명적인 죽음이나 아닌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응급구조사가 응급 상황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사 혹은 응급처치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민간 자격입니다. 민간 자격이고 하루나 2일 정도만 교육받으면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요거에 속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해야 돼요. 무조건. 국가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구조학과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 모두에 있습니다. 이제 커리큘럼상 보면은 커리큘럼상 실무에서의 큰 차이는 없어요. 3년제나 4년제 모두 졸업해서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시험을 모두 볼 수 있고요. 졸업하고 나서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자격증 따고 나서 취직하는데도 큰 차이는 없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 4년제 대학에서는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있겠죠. 3년제보다는. 그래서 전문대 졸업 후에 4년제 편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입해서 학문적으로 이론적 공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해서 난 좀 더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실무에 나가기보다는 교수가 된다든지 뭐 연구원에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람은 4년제 대학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가져온 모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커리큘럼인데요. 보시면 교양 과목은 필요 없고 전공 필수 과목 보세요. 이 보시면 뭐 해부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그렇죠? 외상, 상처 났을 때 처치하는 거, 그 다음에 전문 심장 소생술, 그 다음에 응급 장비, 의료 장비, 그 다음에 소아소생술, 뭐 외상소생술, 응급의료 관련 법규 다 뭐예요? 응급상황, 그렇죠? 실제적으로 호흡이나 아니면 외상으로 다쳤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처치해야 되는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학문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전공 선택으로 뭐 수상, 이건 선택이니까 인명구조도 있고요. 뭐 구조할 때 필요한 거, 외과 진료, 그다음 외상, 재난안전, 뭐 응급처치 기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밑에는 다 임상실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들을 보면 어떤 직업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국시원이라는 곳,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거는 의사, 간호사, 뭐 임상병리사, 뭐 다 의료인들이라면 다 보는 시험이 바로 국시원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1차 시험이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교시가 나눠져 있는데 1급이 있고요. 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2급 응급구조사를 먼저 따요. 따고 난 다음에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은 1급을 이렇게 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석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렇게 1급 응급구조사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정도 2급 따고 3년 지나면 1급 따고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필기시험은 1교시, 2교시에서 보세요. 시험 과목 보시면 응급 환자, 뭐 전문 응급처치, 응급 관련 법령, 법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응급처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응급처치와 관련된 그런 시험 과목들을 이렇게 배웁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요. 이렇게 보고 앞서서 다른 의료인 시험과 비슷하게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는 더 중요한 게 실제로 심폐소생술 및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활동하는지 행동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요즘 의사 국시에서도 실기시험이 있는데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사 국시 시험 훨씬 전에부터 응급구조사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을 먼저 봐요.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를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실기가 응급구조사인께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응급구조사의 진로는 이거는 다른 의료인들과 좀 달라요. 다른 의료인들은 대부분 1번이 대형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응급구조사는 1번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바로 소방공무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119 전화하죠. 그러면 소방서에서 오잖아요. 소방서에서 앰뷸런스가 오죠. 그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 7, 80% 이상이 바로 소방공무원의 시험에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해서 응급구조사 역할을 합니다. 요게 대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그 외에 경찰, 주로 이제 뭐 해양 경찰이다 이런 거 보면은 바다 수상 관련돼서 그렇죠?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응급구조사 갑니다. 그 다음에 교정직은 뭐냐면은 교도소나 구치소 이런 데서 혹시나 환자 발생이거나 이랬을 때 응급구조사. 그 다음에 보건직은 뭐예요? 주로 이제 보건소에서 필요한 거, 그죠? 여기서 병원이니까 응급구조사. 그 다음에 의무부사관은 이건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의학과 관련된 부사관, 하사부터 시작해서 부사관이 돼서 응급 상황에 처치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이 제일 많아요. 응급구조사는. 두 번째는 대형 병원, 그렇죠? 큰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어가지고 위급 상황에서 의사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체. 이 산업체도 큰 대기업 위주에 있겠죠. 대기업 위주에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에서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사가 가가지고 처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보세요. 민간 이송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119 전화해서 오는 소방서에서 오는 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인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민간으로 전화해서 오는 민간 앰뷸런스가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봤죠. 길 가다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응급구조사가 이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민간 이송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소방 공무원들은 삐뽀삐뽀해서 오잖아요. 오면은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사건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만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병원 이송만 해요. 요것만 합니다. 119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경우도 발생할 수 있냐면 병원에서 어떤 병원에 가는데 이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가야 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돼. 다른 병원으로.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이거는 119 앰뷸런스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혹은 병원에서 너무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 혹은 가기가 힘들어. 병원에서 집으로. 혹은 사건 현장에서 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이송하는 경우는 119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해? 그냥 민간업체에서 이런 걸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응급구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민간 앰뷸런스랑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마지막은 요거는 이제 논외죠. 학문적으로 또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입은 왜냐하면 대부분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앞서. 그쵸?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입을 봅니다. 9급부터 들어가서 하고요. 경력직 쌓이면 7급이 되죠. 그쵸? 각 급 공무원 연봉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위험수당, 구조수당에서 수당이 붙어요. 수당이 붙으면 되는 거고. 이게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4천, 10년 지나면 5천 이 정도 올라가는 정도. 일반 공무원 7급에서 9급 사이 공무원들의 수당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무원보다는 대형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의 연봉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망을 보면은 응급상황과 관련된 의료 수요는 당연히 꾸준하죠, 그렇죠? 응급상황은 뭐 해를 가리지 않고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요. 이제 점점 또 고령화가 되겠죠. 고령화가 되면은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면은 응급상황이 더 커질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 응급구조사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등에 비해서 남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앞서 제가 설명했던 임상병리사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런 것들도 틈새 전략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응급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항상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죠? 응급상황은 오니까. 그리고 이것도 자격이 필요한 전문 분야,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틈새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응급구조사는 다른 의료인과 다르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보고 또 직접 구할 수 있는 최선봉에 있는 직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직접 사람과 맞부딪혀서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이 구하고 또 살리는 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분야, 의사 다음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뭐다? 응급구조사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보다도 더 먼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